2020년 상반기 1월에서 6월까지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나스닥하고 S&P 지수를 비교해 봤는데 나스닥이 정말 잘했죠. 나스닥이 10% 이상 S&P보다 더 좋은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정말 단순하게 좀 예상을 해봤습니다. 하여튼 바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3월 달에 정말 코로나 사태로 정말 크게 다 떨어졌죠. 20, 30%씩. 근데 여기서 봐야 될 게 초록색 선이 나스닥이고 S&P 500이 검은색이고 러셀 2000이 빨간색인데, 러셀 2000은 여러분들 잘 모를 텐데 소형주 중심이거든요. 근데 하여튼 일반적으로 나스닥이 좀 가장 많이 떨어져야 되는데 이번에는 반대로 S&P가 더 떨어졌습니다. 나스닥보다. 그리고 그 결과로 6월 말에 보시더라도 지난 상승, 그러니까 연초보다 1월 1일보다 더 상승을 했고 10% 이상 이렇게 차이가 벌어지고 있죠. 나스닥이 정말 잘했습니다. 나스닥이 이렇게 상승한 이유는 팡이죠.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넷플릭스 이런 종목들, 기술주들이 이번 사태에서 가장 큰 보여줬기 때문에 언택트 시대의 기술주들이 제일 중요하다 이런 걸 보여줬기 때문에 이런 수치가 나왔고 나스닥은 아마 계속 급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상반기를 정리해 보면 이런 식으로 떨어졌지만 나스닥은 그걸 빠르게 제일 적게 떨어졌고 극복도 빠르게 했고 그 극복한 걸 넘어서 이게 쭉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S&P는 추가적으로 따라서 올라가고요. 그 차이는 제가 분석한 게 뭐냐면 나스닥에는 그 팡의 비중이 한 40% 된다 그러더라고요. 40% 정말 크죠. 그러니까 기술주에 대한 거. 이건 정확한 수치는 제가 확실하게 찾아보거나 계산을 안 해봐서. 그리고 S&P 500에서는 팡 등 기술주의 비중이 25%인 거죠. 그러니까 기술주가 정말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그 차이로 인해서 이런 상황이 발생한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스닥은 특성 자체당 기술주의 중심, 비중이 훨씬 높다 보니까 기술주가 주가를 회복하고 오히려 회복을 뛰어넘어 이제 상승을 하면서 나스닥을 다 끌어올렸고, 그럼으로써 이런 기술주 장세에서 훨씬 더 좋은 상승을 보였다고 저는 예상을 하고, S&P도 적지 않은 비중 25% 정말 커졌죠. 이런 비중으로 인해서 쭉 올라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러셀 2000에는 그런 기술주들이 많지가 않고 소형주 중심이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좀 이렇게 빠져있는 상황이다 라고 저는 분석을 했습니다. 이 차이로 인해서 발생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다음 데이터를 보셨는데 이게 되게 재밌었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1978년부터 2020년까지 S&P하고 나스닥하고 10% 이상 차이가 났던 거에 대해서 자료를 한번 있더라고요. 이거를 조사를 해보니까 대부분 그러니까 상반기 때 이렇게 상승을 했으면 하반기에도 이렇게 생각보다 데이터들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1983년이라든지 78년 빼놓고는 웬만한 경우 정말 많은 상승을 보였고 99년 이때 정말 화끈한 해였죠. 닷컴 버블이 발생했던 때인데 이때 정말 치솟았습니다. 이게 다음 페이지에 설명을 할 텐데 하여튼 이때 빼고 보더라도 계속해서 하반기에도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이랬으니까 저도 이제 다음 페이지에서 예상을 할 텐데 하반기에도 어느 정도 성장을 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걱정되는 거는 99년에 닷컴 버블이거든요. 이게 닷컴 버블이 발생을 했을 때는 정말 걱정돼서 이거는 다음 시간 제가 준비 중인데 하여튼 닷컴 버블을 한번 되돌아보는 영상을 만들어 볼까 생각 중입니다. 하여튼 이런 식으로 상승을 했고 상승 하반기에도 상승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나스닥이 10% 이상 상승한 경우가 그러니까 S&P보다 역사적으로 7번 있었고 7번에 대해서 잘 하고 있습니다. 7번 다 대부분 그러니까 100%는 없죠. 하반기에도 잘 상승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근데 세상 일은 모르죠. 무슨 일이 발생할 줄 모르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건 염두에 두는데 일반적으로는 그럴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닷컴 버블이 있었고 83년도에 같은 무슨 사건이 있었죠. 자, 그럼 이제 닷컴 버블에 대해서 간단하게 그냥 차트 하나만 보고 갈 건데
나스닥이 정말 99년부터 치솟았습니다. 2000년 초반까지. 정말 치솟았습니다. 진짜. 이게 그냥 단순 계산하기에 1000포인트였던 게 5배가 올라서 5000포인트까지 올랐습니다. 그 5배가 오른 거죠. 나스닥 지수만으로. 이제 닷컴 버블 때 정말 제가 사회 초년생 뭐 하여튼 이럴 때인데 하여튼 정말 난리 났습니다. 진짜 미국 주식. 근데 이게 정말 1년 만에 다시 이렇게 원상태라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 돌아왔습니다. 이게 너무나 깊었기 때문에 이 여파가 거의 10년 가까이 지속됐다 그래도 거짓말이 아니거든요. 나스닥이 되게 지지부진했습니다. 너무 많이 오르면 그거에 대한 여파도 있어서 솔직히 조금 걱정됩니다. 조금이 아니라 좀 걱정됩니다. 근데 하여튼 이게 나스닥 차트는 한번 상기해 두시라고. 요즘 나스닥 상승이 워낙 무서울 정도로 올라가서 그러니까 실적에 따라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게 좀 너무 급격하게 올라가서 이게 투자가 아니라 투기가 되는 것 아닌가라는 걱정이 들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오르는 것도 진짜 뭐랄까 이유가 있고 실적의 밑바탕이 둬서 올라야 되는데 유동성으로 몰려간다면 이게 좀 문제가 있거든요. 리퀴디티가 너무 많아요. 지금 너무 돈을 많이 풀어가지고. 그리고 S&P 500하고 나스닥에 대해서 그냥 약 8.3% 하반기에 상승하고 나스닥은 16.67% 상승할 거는데 제가 천재가 아니고 신도 아니어서 이전에 차트에서 나온 데이터를 그냥 다 더해가지고 그냥 평균을 냈습니다. 평균을 내니까 약 8.3%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평균이 이게 통계학을 보면 그러니까 중간값 뭐 이런 것도 있는데 하여튼 어느 중간값을 쓰거나 평균을 쓰거든요. 근데 그냥 평균을 냈습니다. 그냥 평균 값으로 봐도 어느 정도 괜찮은 상승을 보일 걸로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반기에는 뭐 이런 것들이 당연히 고려가 돼야 되겠죠. 미국 대선이 어떻게 될까? 미중 무역 갈등,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돈을 너무 많이 풀었죠. 돈을 푸는 거. 그리고 실업률하고 저금리. 실업률이 이제 워낙 그 자동화, 인공지능하고 이런 걸로 4차 산업 때문에 실업률이 퍼머넌트하게 발생할 걸로 하고 봐서 이제 이거에 대한 거 실업률이 올라가면 떨어지는 게 쉽지가 않을 것 같고 그리고 저금리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좋은 기업들과 좀 정리해야 될 기업들이 계속 살아남아서 좀비 기업이라는 표현을 쓰죠. 이런 기업들이 살아남아서 이제 계속 진행되다 보면 이게 좀 시장을 왜곡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금리를 올리면 또 실업률이 올라가고 이게 되게 양날의 검이거든요. 얘네 두 개가 같이 가기가 정말 쉽지가 않은데 여하튼 이런 상황들 뭐 이건 그냥 제가 그냥 생각나는 대로 적은데 이런 상황들이 뭐 고려를 해야 되는데 이런 건 근데 지금 상황이 아니더라도 항상 고려가 되는 상황이거든요. 무슨 갈등 발생할 거고 뭐 인플레이션도 적당한 인플레이션은 발생을 해야 되는데 급격하거나 과도한 인플레이션은 정말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 실업률도 되게 중요한 수준. 실업률이 높아지면 기본적으로 기업 매출이 올라가기 힘든 구조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 저금리도 금리도 어느 정도 저는 한 2.5%, 3% 정도 3%가 황금금리라고 생각하거든요. 3% 내외는 유지가 돼야지만 기업들이 수익을 내기도 하고 그리고 인플레이션도 어느 정도 막아주고 인플레이션도 저는 한 3% 내외로 보거든요. 한 2.5%. 뭐 이런 정도가 계속 발생을 해야지만 경제가 잘 돌아갈 거라고 보거든요. 하여튼 이 이상이거나 낮거나 디플레이션은 더 무서운 거죠, 이제. 근데 인플레이션도 하이퍼 인플레이션 같이 엄청나면 또 안 되고 하여튼 제가 생각하는 숫자 3입니다. 저는 삼국지 되게 좋아하는데 저는 삼국지처럼 3% 내외로 0.5%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가서 이 정도로 인플레이션, 금리 이런 것들이 다 동작을 해야 되고 실업률도 3%에서 4%가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3이라는 숫자 좋아하는데 이건 나중에 한번 또 기회 되면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려요. 이 관계에 대해서는 하여튼 이런 상황이 나와야 될 걸로 보는데 인플레이션 지금 하반기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죠. 하여튼 이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예, 제가 참고했던 자료는 당연히 유튜브 설명란에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예, 상반기 정말 좋았습니다. 나스닥은 진짜 정말 좋았습니다. 나스닥 진짜. 그래도 나스닥이 좋은 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그 기술주 비중이 약 40%에 육박하다 보니까 40%의 힘으로 올라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나스닥이 S&P보다 10% 이상 상승한 경우가 7번 있었습니다. 이때 한 2번 빼놓고는 계속 하반기에도 좋았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뭐 한 제가 앞에서 썼듯이 약 16%, 나스닥은 한 16%, 약 16% 진짜 단순하게 생각한 예상한 거죠. 예상 상승할 걸로 보고 S&P 500도 한 8% 정도, 약 8% 정도 상승할 거라고 그냥 단순하게 예상합니다. 이거는 근거 많이 부족하고 그냥 산수 평균 내서 그냥 계산냈습니다. 역사적으로 봐서. 예, 이상으로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죠. 저도 사람이어서 틀릴 수도 있고 뭐 잘못된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냥 참고만 해주시고 틀리거나 잘못됐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수정할 수 있으면 바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방송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마지막으로 드리는 말씀이죠. 투자 책임은 모두 해당 투자자에게 있습니다. 투자 책임은 모두 해당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유튜브 영상 제작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